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죽는다는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라져야만 하는 황교안, 진짜 변신은 지금부터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에 저장하는 정치인,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마 한국당의 대대적 변신만 있어준다 그러면 황교안의 변신은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의외였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이후에 나타난 여러 반응들 보면 그동안에 보여졌던 꼰대 황교안이 아니라 국가의 황교안으로서의 대대적 변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한때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구가했었죠. 그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정치와 함께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질 무렵에 등장한 이 황교안의 삭발은 완벽한 이미지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다 그러면 이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손에서 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최근 SNS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는 황교안 짤이 바로 그것인데요. 황 대표의 삭발 사진을 다양한 포즈로 합성시켜가지고 새로운 황교안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보이죠? 특히 이 황 대표가 머리를 깎으면서 연출된 이 투블럭 헤어스타일. 이 남자들이 봐도 멋지다고 평가할 정도니까 여자들이 볼 땐 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엄지척 이미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이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었다 그러면 그래서 나하고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 황 대표 자신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멋진 핸섬 가이로서의 변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황교안 대표는 또다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특히 마음의 저장, 저장한다 그러죠. 이 마음의 저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한테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황교안 대표를 보니까 달라지지 않았던 황교안, 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라지지 않은 황교안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느냐.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정책까지 가져오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사실 추석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 특히 보수파까지도 황교안 대표에게 그리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현주 의원의 삭발로 조국 정국에 대한 대대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추석 전에 황교안 대표가 한 일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런 모습을 본 많은 보수파 사람들은 그런 황 대표를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정치 감각이 저렇게도 없나 하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밥상에 황교안이라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정체되거나 더 하락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른바 조국 정국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만 그 민심을 담아줄 그릇으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간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무당파로 떨어져 나왔는데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1인 시위를 할 정도로 찌질하게 변해버린 자유한국당에 누가 마음을 주겠습니까? 추석 밥상에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문재인 정권이 있던 헛발질에도 전혀 오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정체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책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만든 겁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일제히 진행된 여론조사들에게
그 무당파의 증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3일 날 SBS와 칸타코리아 여론조사를 보니까 성인 한 1000명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니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라거나 모르겠다 이 응답층이 38.5%로 나타나는데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수치도 그러니까 38.5라는 수치도요. 1차 질문에서 지지정당이 없다 하는 응답자들한테 그럼에도 더 마음이 가는 정당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해가지고 나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냥 지지정당을 물었을 때 1차 반응의 수치가 본다 그러면 사실 무당파의 비율은 거의 60%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확실하게 어느 정당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당파의 증가는 한마디로 기존의 정당들한테는 치욕적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만큼 무너졌다는 것이고요. 정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무당파의 증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정당들은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무당파의 증가는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자살골을 놓고 헛발질도 하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당파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또한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변신시키지 못한 황교안 대표에게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 달라져야 되는 황교안 대표, 진짜 변신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그야말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황 대표의 삭발을 두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 따라하기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운은 단순한 정치공학적 판단이었을 뿐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을 했다. 이건 외신에서까지 다룰 정도로 엄청난 뉴스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삭발하는 황교안 대표를 바라보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대표의 황교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멋진 황교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손에 함께 놓을 수 있는 황교안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치 마케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고 흥미거리가 됩니다. 정치인들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는 친근감입니다. 이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고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동네 시장으로 가서 주민들의 손을 잡고 억지 웃음도 짓고 또 스킨십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NS 시대에서는 친근감 이미지 제고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 황교안 대표가 보여준 겁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는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삭발 현장에서의 황교안 대표의 묵직한 모습이나 진정성을 가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20대, 30대들의 손에서 새로운 황교안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가온 절호의 기회에 그냥 안주하게 되면 황교안 가지고 놀기는 한때 유행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환호하는 이미지에 걸맞게 황 대표가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를 바라보면서 정치 감각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은 그야말로 모범 공무원다운 말투와 행동, 특히 패션 감각 제로가 원인이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황교안 대표에게 정말 부탁하는 건 뭐냐면 TPO, 그러니까 시간, 타임, 장소, 플레이스 또는 상황 또는 역할, 오케이션에 전혀 걸맞지 않는 점잖은 꼰대로서의 이미지 고착,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국민들 특히 20대, 30대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평가가 황교안 대표는 태평성대의 리더이지 지금과 같은 전쟁의 시기에 어울리는 장수는 아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아니, 전투하러 나오는 사람이 정장 양복을 입고 나온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에서 연설할 때 왜 청바지 입으면 안 되는 겁니까? 청바지 입고 하면 안 됩니까? 2030 세대가 패러디하면서 입혀준 그 옷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저런 옷들 입고 멋지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황 대표가 저것처럼 입고 나온다면 나는 무조건 황 대표 지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촌철살인의 코멘트가 주는 의미를 황교안 대표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상담학 이론 중에 마음을 바꾸려면 주변을 바꿔야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옷을 바꾸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점잖은 남자가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그 옷에 걸맞게 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야말로 전투 모드의 옷들로 바꿔 입는다 그러면 황 대표 스스로도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그것이 바로 TPO입니다. 그 TPO에 맞는 변신이 지금 황 대표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TPO에는 단순한 옷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황 대표의 말투, 목소리 톤, 메시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신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달라진다 그러면 아마 자유한국당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기왕 달라진 바에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대적인 변신도 시도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의 TOP에 걸맞는 변신은 이미지상의 변화라 친다 그러면 진짜 변신은 뭐냐? 자유한국당을 대대로 변모시키는 데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인들의 가장 큰 강점은 겁이 없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동안의 질서 체계를 모르니까 마음껏 난도질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게 정치 신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정치 신인이면서 너무나도 쉽게 자유한국당의 구태의연한 질서에 그냥 적응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황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 신인으로서의 과감한 돌파력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황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건물의 뼈대만 남기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라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당 안에서 반발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 황 대표의 지지 세력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황 대표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 개혁해야 될 방향, 이걸 정해놓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간다 그러면, 그저 국민만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간다 그러면 국민들은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저격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신시켜야 할까요? 우선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내년 총선에 그야말로 새로운 인물들로 공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30대, 40대가 주축이 된 공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국민들은 환호하게 될 겁니다. 물론 당내의 반발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러나 그 파고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황 대표는 이미 내년 총선에서 혁신 공천을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말대로 하면 됩니다. 황 대표가 사즉생의 각오로 공천 대혁명을 이루어간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살고 황 대표도 살게 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 대대적인 정신개조 작업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자유와 우파의 정신이 무엇인지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 모두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조차도 보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면서도 내놓는 법안들을 보면 좌파를 뛰어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흩뜨려 버리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1인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요, 정당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최소한 소속 정당의 정치 구도라든지 정치 이념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일탈들이 대한민국을 죽이고 자유한국당마저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부터 기득권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조 기득권, 정치 기득권에 포위되어 가지고 온 국민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사태가 보여준 것도 뭡니까? 좌파 기득권들이 그동안 약자라고 코스프레했던 이 좌파 기득권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국민들을 농락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 기득권들을 타파하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부터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들부터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 자유한국당 앞에서 웰빙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목숨을 내걸고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황 대표가 선두에 서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표 시절 천막당사가 성공했던 것은 웰빙 이미지를 벗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정신적인 천막당사입니다. 그러한 도전, 스스로에 대한 싸움이 없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변신,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달라진 황교안, 이 말이 국민들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황교안이 살아야지 자유한국당도 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결국 2020년의 총선까지 모든 것을 걸고 나가야만 합니다. 자유한국당 모든 구성원은 이걸 적극 도와야 됩니다. 지금은 개인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터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패배하게 되면, 내년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전망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역사적 소명감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황교안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의 총질은 반역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입 다물고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부활을 위해서 백의종군해야 됩니다. 적극 도와야 됩니다. 황교안은 안 되고 홍준표 내가 돼야만 자유한국당이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은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존재감은 국민들의 내리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단결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문재인 정권과 싸울 때입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 역시 대선 후보라는 이미지,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철저하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오직 자유한국당의 총선 승리라는 단 한 가지 소명만 바라보고 전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당대표인 황교안의 이미지 변신, 그리고 TPO에 걸맞는 색깔의 변신, 정말 기대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모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두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변신, 이건 황교안 대표의 변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삭발 이후에 다가온 황교안 대표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 놓치면 죽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죽고 자유한국당도 죽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변신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대대적인 변신으로 마무리돼야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